뚠뚠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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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뚠뚠뚠뚠뚠뚠. 저희 오늘 시작에 앞서서 가명을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광대. 네, 나 광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 시간에 출근하시나요? 네, 보통 이 시간에 출근하죠. 저는 항상 7시 반 시작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옷 갈아입고 커피 한잔 하고 7시 반에 시작하면 시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 저 나광대님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광대고요. 본명은 아니고 오늘 일단 이름이 그렇게 뽑혔고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호주 멜번에 살고 있는 만 나이로 34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셨나요? 한국에서는 제 말투로 유추해 볼 수 있겠듯이 저는 서울 절대 아니고요. 대구에서 왔고요. 호주에는 원래 2014년도에 워홀을 잠깐 왔다가 내가 누울 자리는 여기다 마음을 먹고 몇 년 전에 다시 호주로 와서 간호 유학 후 이민을 했죠. 대구 시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대구 시민분들 사회 경제 면에서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워홀 비자로 왔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다가 이제 학교 복학시기 때문에 1년 반쯤 돼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몇 년간 하면서 유학 준비 그리고 이민 준비를 미리 해서 왔죠. 그 사이에 되게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시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제일 단기간 내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이제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너무 큰 관건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화두였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워홀 오셨을 때도 멜버른에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골드코스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그 당시에 워홀 온 친구들 보면 영어도 이제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돈도 벌고 싶으니까 보통 처음 한두 달은 어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아무 계획 없이 도피성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정말 집 같은 것도 구해놓지 않고 와서 바로 이력서 돌리고 일 시작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왜 도피성으로 오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대로 내가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맹목적으로 하루 종일 취업 준비랍시고 영어 시험 준비라든지 인터뷰 준비라든지 그런 걸 한다라는 게 그냥 너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한들 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저렇게 어려운 취업 관문을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 물론 노력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만큼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일단 잠시 외국에서 좀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 좀 그런 계획이었죠 처음에는. 호주에서 간호사로 지내시고 계신데 할만하신가요? 현재 생활에는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수술방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야간 근무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은 공립병원이긴 한데 이제 메인 캠퍼스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서저리 센터거든요. 응급 환자들을 많이 받지 않고 보통 다 이제 계획돼 있는 큰 수술들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40시간만 일하면 저는 됩니다. 어떻게 여기 병원으로 취업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사립병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경력이 2년 넘게 쌓인 이후로는 여러 군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간호사 에이전시에 등록을 해서 여러 병원에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마다 쓰는 시스템이랑 그리고 하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걸 이제 많이 체득하고 난 다음에 좀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으니 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좋은 병원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다가 제가 코비드 심할 때 백시네이터로서 잠깐 사이드 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단기 계약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서포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처음엔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몇 달 뒤에 또 내가 누울 곳은 여기다 라고 해서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누워 계신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누워 있고요. 뭐 인생은 뭐 고달프긴 하지만 일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도착하신 건가요? 네, 이제 병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병원의 특징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은 병원이고요. 일단 여기는 공립병원 중에 하나고, 이 병원은 예전에는 이제 그 참전 용사들 이제 재활 전문으로 하다가 이제는 메인 캠퍼스랑 협력해서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병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출근 전에 병원 향해서 격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례는 하지 않고요. 저는 출근 전에 트워킹을 합니다. 이 호주 아침 햇살 보시면서 네. 출근하시면 네. 어떤 기분인가요? 오늘도 직장인의 삶,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촬영은 불가할 것 같고 퇴근 후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제 퇴근하셨나요? 네, 이제 막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폼 잡는 중입니다. 나광대님 오늘 일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일이 그 퍼블릭 홀리데이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늘 휴무를 신청하고 서전들도 휴무를 신청해서 좀 롱 위켄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술방 중에 반 정도밖에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점심은 보통은 이제 집에서 싸가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호주는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병원에 카페테리아가 있다고 해도 이제 직원 할인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십몇 불 주고 병원밥 먹느니 집에서 보통 가져오곤 하죠. 그래도 돈 내면 병원밥 먹을 수 있나 보네요. 먹을 수는 있죠. 제가 전에 일했던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식을 간호사들이 신청하면 먹을 수 있었는데, 대신 그건 좀 저렴한 가격에 막 한 끼에 5불? 정도인데, 근데 맨날 나오는 메뉴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몇 달 먹다 보면 질려서 도저히 못 먹고, 지금 있는 병원은 그냥 환자식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는데, 왜냐면 공립병원이라서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보통 자기 가져와야 되죠. 보통 점심은 못 싸서 가세요? 그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밀프렙을 할 때 2, 3인분 좀 더 넉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이제 요리를 하곤 하죠. 왜냐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좀 쌀이 땡기는 날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쌀밥 먹지 속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괜히 또 뭐 나는 탄수화물을 줄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탄수화물 그런 식단을 가끔씩 먹곤 하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일하시나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요. 길죠. 근데 긴 대신에 호주에는 그런 풀타임,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풀타임 기준이 일주일에 38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4일만 일하면 풀타임 기준을 넘게 채우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3일 쉽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얼마나 주나요? 저는 10시간 시프트라서 오전 중에 15분 티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호주가 영국 문화를 많이 받아서 이런 티타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티타임이란 이름 하에 15분 동안 쉴 수 있는데, 이거는 돈을 받고 쉬는 거예요. 15분을 쉰다고 뭐 시급이 까이거나 하진 않고, 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30분 동안의 밀 브레이크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시간 동안은 제가 돈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오후에 또 15분의 티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가요. 총 따지고 보면 10시간 시프트 중에 1시간을 쉬는데, 그 중에 30분은 돈을 받고 쉬는 거고 나머지 30분은 돈을 안 받고 쉬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수술방 안에서 이제 마취과보다는 인스트루먼트 너스를 하는데, 보통 교대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케이스에 인스트루먼트 너스 역할을 했으면 그 다음 케이스에는 제가 옆에서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뭐 열어준다든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반은 앉아있고 반은 서있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아요.
보통 출근하시면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출근하면 처음 30분 동안은 그날 하루에 어떤 수술에 제가 배정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모든 수술에 필요한 물품들이랑 이제 그런 기구들을 제가 확인을 해요.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컬 컴퍼니에서 오는 다른 물품들을 쓰기 때문에 그 특별한 도구가 없으면 그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게 제대로 다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마취하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우리 이 기구가 없어 수술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게 보통 처음 3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7시 반 시작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수술이 시작이 되거든요. 실제로 수술 보조를 하면 바로 이제 손을 씻고 뭐 가운을 입고 수술 준비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다큐멘테이션이나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뭐 거기 맞춰서 또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영주권 취득 때문에 간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 뭐 학원 강사로 좀 일하긴 했었는데 적성에도 굉장히 맞고 사실 수입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고등학생 반을 이제 가르칠 때 하루 종일 학교에서 10시간 넘게 보내고 와가지고 또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어서 잠와한 애들 억지로 두드려 깨워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고 이렇게 평생 돈을 벌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굉장히 그 일 자체는 즐겼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특히 그때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고 난 직후였거든요. 다시 호주에 가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 반, 이렇게 해서 간호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그 선택하기 전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시간이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집에 웬만한 재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은 굉장히 신중한 선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있었는데 어떤 직업으로 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뭐 방사선과라든지 약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준비해야 되는 시간, 비용,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기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간호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뭐 영주권 보장도 확실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었죠. 저는. 간호사로 지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지금 일이 좋아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을 때 제가 확신이 들었던 거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그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그런 일은 도저히 못한다라는 결론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도 해보긴 했고 또 못하진 않았어요. 잘 했는데 평생 이렇게도 살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발로 직접 서서 뭔가를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간호가 굉장히 딱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특히 수술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보면 메디컬 분야가 되게 학비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학비 충당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부분은 집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특히 한국에서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서둘러 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집구석이 너무 속 시끄러워가지고 1년 정도 더 모아서 왔으면 저도 인생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일단 첫 학기랑 두 번째 학기 학비는 뭐 저 스스로 일단 다 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기 거부터는 제가 이제 어차피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오자마자부터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어쨌든 학생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일해도 최대한 시급이 많은 이제 일을 했었어야 됐어서 한인잡은 꿈도 못 꿨고, 특히 제가 있던 지역엔 한인잡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옵션도 아니었고, 간호 공부하는 3년 동안 카페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리스타로 카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특히 주말에 시급 더 높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학기쯤에 좀 이게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코스가 이렇게 한 학기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마지막에는 3개월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6,000불 되는 돈을 다시 한번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도움을 받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갚았죠. 총 몇 년 과정인가요? 실제로 따지면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졸업하기까지. 과정 자체는 2년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다른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편입처럼 들어왔었거든요. 편입처럼 받아주는 학교가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럼 빅토리아에서 학교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멜번은 졸업한 이후에 왔고 퀸즐랜드에 있는 선샤인 코스트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기를 선택한 이유도 일단은 제가 영주권을 따는 게 또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공부를 2년 이상 하면 영주권 신청할 때 추가 점수를 더 받는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이유도 있었고 그 근처 중에서 거기가 학비가 그나마 제일 쌌어요. 그리고 양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좀 교양 있는 서울말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영 어색해서 이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짜이는 저 언덕베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뭐 딱 보시다시피 공원이고요. 여기 사람들이 개도 끌고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특히 청소년들이 주말에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공원에 인접해 있는 이런 곳에서 스포츠 그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보통 퇴근하고 이렇게 공원 자주 오시나요? 퇴근 제 시간에 하는 날이 있으면 보통은 제 시간에 하죠. 이후에 일정이 없으면 보통 와서 이쪽을 한번 한 바퀴를 쫙 뛰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경사가 다양하게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기 시티도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여기 진짜 히든 스팟이네요. 네, 여기 집 근처라서 처음 오고 난 뒤로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런 스팟 중에 하나예요. 일광욕 중이신가요? 네, 지금 햇살로 샤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 뭐 하시는 건가요? 저 데일리 트워킹 루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서 트워킹을 해줘야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고, 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나광대님 팔에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 있는데 네, 이거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안 좋은 사람이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호작도입니다. 호작도. 이 타투를 하게 된 계기 있나요? 사실 타투가 막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멜번에 오고 2주 뒤에 정말 긴 락다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멜번 락다운은 정말 일하는 거 말고는 정말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하드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심심했고요. 원래 사람이 심심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이제 헛짓을 다 하기 때문에 한국과 호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타투를 하고 싶다라는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하면 아무래도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호랑이랑 다른 동물 어떤 걸 할까? 코알라나 캥거루를 하면 이건 너무 클리셰야. 그래서 그거는 뭔가 남들 다 하는 것 같아서 하기 싫고, 그러면 이거 호주에 그 미친 까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랑이랑 까치를 한번 섞어서 해봐야겠다 했는데 딱 그때 떠오른 게 민속화 중에 호작도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컨비네이션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따서 타투를 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 요런 타투는 여기 현지에서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미리 타투이스트랑 협의해서 뭐 타투 사이즈나 근데 복잡함이나 아니면 컬러인지 흑백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미리 정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보통 타투이스트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돈을 다르게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흑백이 뭐 시간당 150불이면 뭐 컬러는 시간당 170불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타투가 더 크고 복잡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고, 제 같은 경우에는 타투샵의 그 사장님이 직접 해주셨는데 경력도 너무 많으시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는 분이라서 엄청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 달러로 한 500~600불 정도 그냥 한 큐에 끝났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40~50만 원 안 되게. 간호사로 영주권 취득하셨잖아요. 네네네.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간호사라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도 이민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드리는 정보가 뭐 나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크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독립기술 이민을 하던지 주정부 스폰을 받던지 아니면 아예 내가 일할 병원이나 그런 기관 자체에서 주는 그런 스폰서십을 받던지, 보통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정할 때 마지막 스폰서십은 저의 옵션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파리가 많노?
지금 중대한 영주권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진짜 이래 많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 카페에서 일을 쭉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호주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영주권을 어떻게 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리나 카페 매니저 같은 걸로 영주권을 따려면 다 스폰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케이스들을 보니까 그게 다 너무 도박이나 다름없는 게, 왜냐면 나의 비자 권한을 나의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망하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나 비자 받기 3일 전에 자르거나 해버리면 그냥 나의 그동안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민을 준비하는데 나의 비자 권한을 내가 아닌 그 사업주에게 넘겨준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서 그건 처음부터 아예 제외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제가 있던 퀸즐랜드 주에서는 그런 주정부 스폰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아마 1년에 막 하루 열리거나 그랬었는데, 사실 그걸 맞추기가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독립기술 이민 그리고 주정부 이민이 가능했던 캔버라와 멜번, 그렇게 옵션이 있었는데, 비자 자체는 사실 두 개를 동시에 신청했어요. 독립기술 이민도 신청을 하고 주정부 스폰도 바로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신청할 때는 신청비를 바로 내지 않거든요. 그 중에 인비테이션을 먼저 어떤 걸 받는지에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빨리 나오는 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멜번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간호사들 영주권 처리가 굉장히 빨리 됐어요, 빅토리아주에서. 그래서 저는 영주권 신청하고 3개월 만에 바로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인비테이션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신청비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올리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바로 영주권이 전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오고 나니까 취업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라고요. 영주권 받고 난 이후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쉬워졌죠. 혹시 간호사 일 말고 다른 일도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간호사 일이 메인이고요. 워낙 천방지축이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거든요. 가끔씩 친구들을 도와서 그런 라이프 드로잉, 그 모델링 일도 하고, 뭐 TV 엑스트라 잡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 지면 촬영 이런 것도 가끔씩 하긴 해요. 뭐 아이스하키도 도전했고 서핑도 가끔씩 이제 도전해봤고, 지금은 사실 바닷가랑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주기적으로 하질 않는데, 또 중요한 얘기 하는데 파리가 또 이렇게 혹시 했고, 오늘 샤워 안 하셨나요? 샤워를 했는데 이 동네가 지금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동네라 가지고, 그 알죠? 그 한국에서 모기처럼 불러갖고 한번 싹 그럼 시간 내려가야 되는데, 저태가 바로 강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요? 원동력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핍에서 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생활이 너무 편하고 쉬웠으면 사실 외국에서 살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겠죠. 만약에 가더라도 그냥 여행지로 잠깐 갔다가 경험만 하고 돌아올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을 텐데,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20대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집안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거의 모든 걸 다 제가 벌어서 써야 했던 입장이었어서, 저는 대학교 생활이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일하고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수업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학 생활을 많이 즐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생존이 바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는 게 이렇게 힘들기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막상 졸업할 때쯤이 돼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취업 관문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저자세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대로 내가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외국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호주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가장 큰 느낀 문화 충격이 뭐였냐 하면, 직업에 상관없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여기서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긴 하거든요. 의사, 변호사 하면 정말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뭐 타일을 깔든 카페에서 커피를 말든, 그거를 한국에서 그건 알바잖아, 직업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내가 풀타임 아워로 일을 하면 그게 내 직업인 거고, 내가 그게 20대 30대 아니고 50대까지도 잘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라면 내가 뭘 해도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부분이 아마 그 결핍이라는 부분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왜 상황이 힘들지? 아니면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좋은 대학교를 못 가서 이런 선택지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마음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내가 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부모님이 나한테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내가 스스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좀 더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호주에서 간호사로 지내면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티에서 살거나 뭐 외곽에서 살거나에 따라서 생활비도 많이 차이가 나고, 본인이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외식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생활비 차이도 많이 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몇 년 차 이제 쌓이면 시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오버타임을 하거나 나이트를 뛰거나 주말에 하면 페널티가 많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간호사 몇 년 차이신 거예요? 5년 차예요. 그래서 호봉도 이제 원래 5년 차를 이제 이번 10월부터 받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제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봉제에서 잠깐 벗어나서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게 됐거든요. 그걸 달면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급보다 거의 10불 넘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10,000원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연봉으로 따질 때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간호사도 여기 호봉이 있나요? 네, 보통 1년 차부터 이제 8년 차까지 이제 점점 올라가고, 8년 차 이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직함을 달지 않는 한은 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광대님, 멜버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주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오픈 마인드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생각들과 다양한 이념들이 정말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서, 그런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멜버른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혹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나요? 단점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데, 여기가 날씨가 정말 개떡 같거든요. 날씨가 정말 너무 대중이 없고, 그리고 여기가 호주 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사실 대륙은 남극이거든요. 그래서 남극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 겨울에 추워요. 물론 한국만큼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호주에서 사는 메리트라고 하면 그 정말 바닷가 근처에 있는 따뜻한 날씨일 수 있는데, 멜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혹시 남극 세종기지에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그 추운 곳에 가서 그 엄동설 안에 연구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내륙에 오시게 된다면, 멜번에 오시게 된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게요. 앞으로 호주에서 네. 단기 목표 있으신가요? 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3개월 전에 운동하다가 사실 팔이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재활 중이긴 한데, 무슨 일 일어나신 거죠? 제가 또 천방지축처럼 이것저것 도전을 하다가 아이스하키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열심히 팀에 소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세미파이널 바로 직전 게임에 골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스케이팅을 너무 빨리 하다가 돌면서 벽에 부딪혀서 팔이 이제 부러먹었죠. 지금 회복하신 건가요? 아직까지 회복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5kg 정도까지 들 수 있고, 일단 모빌리티는 거의 다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면 혹시 호주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 있으세요? 사실 뭐 하나만 있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간호사 말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거든요. 대신 그렇다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선 이제 그런 계약 시간을 좀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간호사 일을 하되 나머지 3, 4일은 다른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어요. 현재로서는 페인 매니지먼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마사지 테라피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당장 끝내는 게 목표고, 그 이외에도 혹시 다른 것들을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마 미래에라도 그걸 하고 있을 것 같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있거든요. 10대 때부터 친구들한테 누누이 얘기해 오던 거였는데, 제가 몇 살이 되었건 무슨 직업을 가졌던 간에 죽기 전에 나는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 왜 도쿄돔이죠? 뭔가 한국에서 있는 다른 그런 무대보다는 해외에 가고 싶다는 그때 처음에 꿈이 컸었고, 그리고 중학생 당시에 알고 있던 해외의 그런 공연장이 도쿄돔밖에 없었어요. 미래의 도쿄돔에 서 있는 나광대님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인생에 수고가 많았고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고 있고 이것저것 한다고 참 고생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먹은 걸 어떡하게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거 영상 박제하겠습니다. 꼭 이루셔야 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앞으로 호주에서 간호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뭐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나보다 선임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항상 좋은 인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소위 말하는 태움이라는 걸 당했을 때 절대 참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호구로 보이면 계속 호구인 줄 알고 계속 나를 구워 삼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예예라고 이제 대답하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간호사들이 특히 경험이 없을 때는 다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부당한 게 있으면 항상 바로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셔야 돼요. 호주도 태움 있나요? 거의 없는데요. 그런 조직적인 태움 문화는 없는데 어딜 가나 그런 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처세하는지는 정말 나에게 달려 있거든요. 저는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 오늘 멜번 극장 찍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뭐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재밌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제 간호사 생활 말고 이제 사생활 편이 나올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않고 이제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거는 솔직히 뭐 안 보면 손해다.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뭐 딱 봐도 보이는 걸 뭐 묻고 그래요.